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전수미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뭐 오늘 통통 튀는 두 분 변호사님이 오셔서 네. 분위기는 정말 장담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 크리스타나 로켄. 로켄. 네. 황현실 아나운서 아, 크리스타나 네, 로켄. 근데 그게 뭐예요? 네, 여자 터미네이터 하하하호호님이. 네, 그렇습니다. 여자 터미네이터로 연기했던 배우인데요. 아, 그 여자 터미네이터 굉장히 발전된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네, T 뭐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차세대 슉 제가 해가지고. 오늘 어깨뽕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렇게 보이셨나 봐요. 네, 멋있다. 네, 이 말, 아이,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뉴스토마토 100만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은 매주 응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계셔서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제가 그래서 덕분에 잠깐만요. 지금 2명 떨어졌어요. 지금 구독자 2명 취소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구걸합니다. 구독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트로 네. 말씀해 네. 주시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여러분, 제발요. 역시. 네. 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문수 네. 전 지사, 이분은 참 말을 믿으면 안 돼.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없다. 그쵸. 결심이 안 섰다. 뭐 왜 내가 왜 나가겠냐.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했는데 오늘 출마 선언을 했어요. 결국엔 했어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계속 누가 좀 떠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떠밀어주니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당대표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깨춤이 동실동실인데. 야, 오늘 100만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찍거든요. 와, 전소희 변호사님보다 더 강. 아니 지금 네. 다 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스탠스를 좀 낮추겠어요. 아, 둘다 정말요? 저희 스튜디오 날아갈 것 같아서 제가 춤 자중하겠습니다. 아, 저의 춤을 보고 3명이 지금 구독 취소하셨는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는 제발 좀 등 떠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근데 도저히 아무도 안 떠밀어주니까, 야, 이러다가 타이밍 놓치면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지금 전환길 저렇게 지금 치고 나가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 딱 나왔죠. 네. 아,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전환길 할 때 약간 손을 내밀은 그럼요. 거구나. 오늘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어요. 전환길이 그랬어요.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 전환기를 품는 자. 야, 난 진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품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환기 내가 품는다. 그래서 그냥 덥석 김문수가 일단은 품으려고 했는데 튕겨 나갈지 전환길이 가만 보자. 내가 그냥 당대표로 나갈까라는 당대표 직접 출마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품는다고 지금 품어질지 안 품어질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럼 둘이서 당대표를 좀 싸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환길은 출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접 근데 출마 가능성. 제 예상으로는 김문수 당대표 전환길 최고위원 뭐 이렇게 그 러닝메이트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돼서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당선이 되면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진짜. 아, 저희 민주당에서는 감사할 일이고요. 네. 계속 그 국민의힘의 계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제 민주당 계속 지속 체제로 가겠구나 해서 그렇게 되면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안타까운 건 있죠. 사실 야당의 기능이 견제와 이제 균형의 기능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야당이 좀 없어지는 건가라는 그런 게 있고 오히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이런 국민의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니까 내가 이제 대체 세력으로서 20, 30대를 이제 거머쥐고 한번 가보겠다 해서 아마 이러한 국민의힘이 한도 없이 무너지는 행태에 대해서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들은 많겠지만 아무래도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그래도 잘 돼야 저희도 이제 같이 이제 협치라던가 아니면은 균제와 같이 싸워 나가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싱겁게 사라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실 준비를 다 하시는 건가? 그래서 사실 이름 자체도 국민의힘이 약간 일본의 이름을 가져왔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대단한 각오의 국민의힘을
응원하겠습니다. 산호라면님이 신유진 변호사님 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명희님이 100만인의 무료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님 와우. 최고예요. 100만인의 무료 변호사이신가요? 네, 변호사도 네, 배고프게 살고 있습니다. 배고프시면 근데 안 왜 돼요. 무료 변호사인가요? 그러니까 변호사 되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돈 없고 힘들었어서 저 같은 사람 좀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변호사 된 거라 돈 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전수미 변호사님 아유, 이렇게 얌전해 네, 보일 수가 없네요. 신유진 변호사님 계시니까. 네.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이제 그 태양이 계셔서 저는 밤하늘이 달. 되어 반짝이게 태양과 해드리려고 달로 네, 제가 컨셉을 반짝이게 해드리고 잡으셨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무료 사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네. 비싼가요? 네, 진짜 비쌉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다 받는 페이를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고 예,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변호사님께서 영광입니다. 다시 국힘으로 넘어가서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진짜 안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금 나갈 수가 없죠, 사실은. 나가도 뭐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네.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그렇죠. 잡는 분위기인가요? 연대의 기류가 있죠. 왜냐하면 전환길이 한동훈을 소환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보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동훈입니까? 전환길입니까? 저기 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됩니다. 네, 전환길이 진짜 보수의 주인이 누구냐면서 한동훈을 소환했어요. 전환길입니까? 한동훈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국민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주인이 되겠다는 이 생각조차 이것도 웃기지만 한동훈이냐 자기냐 골라라 양당 간에 골라라 네. 라고 하면서 아예 반한동훈으로 뭉치면 된다 이런 어. 취지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은 누구랑도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정말 누구랑도 잡을 수가 있는데 마침 안철수 의원이 쓱 손을 내밉니다. 안철수 의원 덥석 잡아야죠. 한동훈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 엄청 고마울 거예요.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은 진짜 누구 발이라도 잡아야 될 심정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나가는 거예요? 안철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손을 잡으면. 그거는 서로 간에 사실상 의미 없지만 치열한 전략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너가 당 대표를 나가, 내가 서울시장을 나갈게. 묘수일까요? 막 이러면서 서로 당 대표와 서울시장을 두고 서로 전략적으로 참 의미 없는 어떤 수싸움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면 갈라지겠네. 서로 당 대표를 등 떠밀고 서울시장을 자기가 하겠다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 대표의 최고 메리트는 공천권이고, 그러니까 아시지만 정치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면 좋은 건 자신의 라인과 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서울시장은 그 서울시에서의 세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권 주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선은 당 대표를 좀 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루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새로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어떤 시장이라던가 도지사가 뭔가 대통령을 한다는 루트보다는 다선 의원을 하고 서울시장에서 대통령 된다, 그 루트가 너무 좀 확실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 그런 경력보다는 어떠한 참신한 미국이 주지사가 대통령 되는 루트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행정 경험을 평범하게 쌓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런 루트로 봤을 때 누가 대권에서의 어떤 루트로 자신이 대통령 그리고 리더가 되고 싶냐, 그 자신이 꿈꾸는 어떠한 그 궤도에 따라서 역할을 분명히 분담을 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당대표에 당선됐을 때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계는 당대표 될 리가 이제 가능성이 적으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이 당대표에 안 나갈 거라는 그 여론이 좀 우세하잖아요, 분석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등 떠밀지 않을까. 너가 나가라 당대표로. 네, 그러지 근데 않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선 끝나고 나서도 아주 열심히 책임 당원 가입을 한동훈 전 대표를 보고 들어와라, 한동훈을 위해서 책임 당원을 가입해 달라라고 엄청 열심히 캠페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나경원 의원 지역구인 그 동작구에 가서 진정호 의원이 거기서 캠페인을 그렇게 하다가 또 그렇게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본인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뭐 당대표 나가는 게 자기가 지금 분위기상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전을 꿈꾸면서라도 뭐 지금 안철수와 손잡아서 사실상 안철수와 손잡아서 안철수를 내보낸다기보다는 본인이 나가는 쪽에는 무게는 실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까? 이게 이제 궁리가 되겠죠. 근데 안철수랑 손을 잡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구라도 손을 내밀어주면은 안 잡을 수가 없다. 사실 뭐 누가 잡아줘도 정말 제가 잡아줘도 잡을 거예요. 그 정도로 혹시 스카우트 받으시나요? 혹시 아니, 그쪽 캠프 그 대변인 정도로 혹시 스카우트?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히나 지금 한동훈은 지금 다시 전환길이 지금 저렇게 뜨고 있고 전환길이 뜨면서 사실상 주목받는 인물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전환길은 어떻게 한 달 전에 당원을 가입해서 난 6월 달에 가입했지. 난 이제 책임당원이지.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왜 아무도 몰랐냐. 심지어 비대위원장인 김용태가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은 저렇게 안 받아줬는데 저렇게 받아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입했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름이 본명이 전환길이 아니고 본명이 전유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고 한 달이 지나서 책임 당원이 된 다음에 짠 하고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렇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한 김계리 변호사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당원 자격 심사를 이유로 가입을 받아주질 않았잖아요. 뭐 지금까지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후속 보도가 없는데 참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 지금 100만 지금 구독자를 향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는 그 김계리 TV 채널을 열자마자 2분 3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올렸는데도 15만 명. 15만 명이요. 구독자 15만 명입니다. 정말 2분 30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도 여러분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김계리의 의문의 일패다 이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김계리는 본명으로 했다가 안 됐고 전환길은 이제 본명이 아닌 이름으로 해서 몰랐던 거냐. 뭐 이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김계리라도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지금 뭐죠 김건희가 와이프냐 김계리가 와이프냐 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왜냐면 옥바라지를 하는 게 지금 김건희 씨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엄청난 옥바라지를 지금 하면서 열심히 투사로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계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옥바라지 다 하는 와이프 아니냐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윤석열 때문에 고생하고 대국민 욕을 받고 뭐 신청까지 했는데 김계리라는 이름으로 정직하게 했다고 안 받고 여기는 그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을 제대로 필터링도 안 국민의힘이 이게 당원 가입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의문의 일패일 수밖에 없고 여기 한동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시지만 김문수랑 한동훈이 붙었을 때도 결국에는 당심에서 졌잖아요. 한동훈이 6대4로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구도를 봤을 때 이제 김문수가 뛰어드는 이유, 승산이 있다고 뛰어드는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하는 게 결국 간단해요. 정치인하고 연예인은요 자신의 부고 누구 죽었습니다. 부고란 말 아니면 무조건 네거티브든 그 긍정적이든 무조건 언론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에 안 나오면 정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도 나와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이렇게 내란 그리고 이렇게 탄핵당한 사람은 다르고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전 차차기 지도자전 어땠는데 나 한동안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를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루트든 그걸 활용을 해서 자신을 계속 보여주려는 그런 이제 그 정치적 전략 때문에 한동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이 사실 쇄신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된다고 하더라도 쇄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윤석열 개였고 네. 같이 결을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진짜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이 틀어진 이후에 뭐 계엄을 하면서 한동훈을 잡아라 뭐 해서 했지만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새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누구 덕분에 법무부 장관이 됐느냐.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허락 없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됐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바로 한동훈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치 이제 와서 마치 자신은 사실은 무슨 쇄신의 어떤 인물인 것처럼 부각하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구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윤석열하고만 결별하면 쇄신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지금 이 당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쌍권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해요. 아니 쌍권은 찐 윤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건설 유지했는데 그 쌍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방구 못하면서 문제를 삼으면서 현 원내대표 송원석 얘기하니까 송원석 발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혁신, 쇄신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 맞고요. 그냥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앵커님께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했던 것처럼. 저 여기 요즘에 웃겨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면서 사실상 와 당대표로 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내란잔당이 빠르게 좀 해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해체가 될까요? 변호사님? 여러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우선은 밖에서 열심히 기를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홍준표 전 시장부터 열심히 너무나 간절하게 이 네. 내란당이 없어지길 소멸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잖아요. 본인한테 기회가 오니까. 그래서 정말 좀 깨어 있으시거나 자신의 욕망이 너무나 투명하게 투영된 분들의 그런 것들 다 해서 스스로 저는 이미 자멸의 길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전환길이 입당한 것부터 저는 이미 게임 셋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분들은 뭐 조갑제라든가 정교제 이런 분들을 비롯해 건전한 이미 국민의힘은 썩은 당이라고 희망이 네. 없다고 다 보시기 때문에 보수 자체에 더 이상 국민의힘의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한동훈이라든가 이준석 이런 만약에 이런 차세대 리더라고 자칭하는 보수계의 사람들조차도 저는 희망이 좀 없다고 보는 게 한동훈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비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정치평론가를 하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전 새로운 직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치평론가를 좀 하시라. 아마 수입도 좀 짭짤하실 거다. 워낙 말씀 잘하시고 되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정치인은요 비판에서 끝나가 안 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드는 국민의힘은 제가 만드는 보수 정당은 이러이러한 미래 비전으로 저는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는 미래 비전 제시가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본인 생각이 없으니까. 없어요. 오직 할 줄 아는 건 쉬운 정치. 비판은요 초등학생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레벨의 쉬운 정치 때려치시고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 좀 대등하시기를 좀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아유, 뭘 알아야 평론을 하죠. 비판은 너무 잘하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치어로.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비판이 조금의 어떤 공정하다거나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그때 입맛에 맞는 사실 비판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자신은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면서요. 뭘 다 아는지 그게 자신이 틀렸을 때 단 한 번도 뭐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글쎄요 말을 잘한다는 생각도 사실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냥 글을 써서 그런 게 이제 토막토막으로는 그냥 뭐 맞을 때가 있죠. 홍준표 어르신도 맞을 때가 있듯이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사실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할 수 없는 게요. 보수면 역사를 존중하고 역사를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국민의힘 진영에서 최근 이승만 찬양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독재자잖아요. 우리 역사의 가장 그렇죠. 1번지예요. 독재 네. 1번지인데도 이승만 전 대통령 60주기를 맞아서 글을 올렸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올리고 나경원 의원도 올렸다고 합니다. 독재 이승만 찬양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뭐 11년 9개월, 약 12년 정도 정권을 잡았다가 결국 부정선거를 실제로 일으켜서 하야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해요. 부정선거로 사실상 물러나게 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건국전쟁인가요? 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마냥 행동을 해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강사라는 전환기 씨가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대로
제대로 역사 공부를 이 사람은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해 본 적도 없구나. 단지 뭐 찍기 기술이라든지 암기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스킬로 수험생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휘어잡을 수는 있었어도 제대로 된 역사관 자체가 없구나. 제가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의정부에서 살았는데, 그 의정부 지역도 제가 이제 또 중학교 때는 포천 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약간 세뇌를 많이 시키는 게 김대중은 빨갱이다. 김대중은 빨갱이다. 이거를 그냥 늘상 어르신들이 늘상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쭉 듣고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다가 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 공부가 제대로 안 됐겠죠, 저도. 그런데 제가 스스로 헌법 공부를 해보니 완전히 이제 근현대사잖아요. 사실은 이제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야, 이거 정말 문제가 많고, 이승만, 박정희, 박정희는 17년을 했습니다. 17년 독재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옹호를 하는 이런 역사관은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가 네. 다시 이승만을 이제 소환하면서 자신이 당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으려고 하는데 전혀 극우로 가고 있다. 극우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극우당의 수계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건강한 야당이 되기는 글렀다. 네. 이거를 선언적으로 저는 보여준 것 같아요.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게 그 선출된 대통령을 1인 독재라고 부르고, 다른 편에서는 이승만을 지금 찬양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무덤에서 갑자기 일어나실 것 같아요. 뭐 쳤단 인간이 나에 대해서 찬양을 하나 되게 화나실 것 같고, 왜냐하면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 건전 보수 측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김문수 같은 사람이 본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도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발언 보면서 역시 국민의힘답다, 역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국힘 정신이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박재순, 이완용의 친일 매국부터 시작한 이 네.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 이쪽 민주당은 이제 김구 선생님의 그 계열이자 여운형 김구의,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하면 뭡니까? 바로 부정선거와 독재잖아요. 바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제 계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하면 또 뭡니까? 이명박은 바로 자원외교로 대국민 사기를 쳤고요. 박근혜는 뭡니까? 뭐 오방색 이러면서 국정농단을 대국민 사기를 쳤죠. 그러니까 이 친일 매국부터 시작해서 대국민 사기까지, 부정선거, 독재,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국힘의 정신인데, 김문수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말 국힘의 정신을 너무나 잘 계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승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김문수 자체가 지금은 이제 국힘의 정신을 너무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 네, 그냥 국힘의 일관된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친일 매국부터 네. 한결같은 그 정신. 네,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한동훈이 청담동 의혹을 제기했던 이 김의겸 최동석 차관급 오늘 인선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화나라고 이리 모아놓은 건가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단독 기사에 의하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반구구연대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이 당대표를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손을 잡으면 누구라도 잡지만, 한동훈이 그동안 어쨌든 이제 책임당원을 가입시키려고 노력도 했고 했는데, 안철수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은 주목받고 싶어하는,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관종미라고 하거든요. 관종미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양보하고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안철수가 손을 잡아서 자신을 밀어주는 걸로, 그러면은 너는 서울시장 밀어줄게. 그렇지만 서울시장 떨어질 거 알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아이고 그러니까 물론 감히 이제 네. 왜냐하면 뭐 이미 대선 후보나 어떠한 논쟁할 때도 당연히 그래 왔지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후보 시절에도 오히려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아예 그걸 표방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심은 천심이고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권오울 본처장부터 해서 저희가 보수계에서 상징성 있는 분들은 윤여준 특사로 EU 특사로 보내시거나 뭐 김종인 그분은 이제 미국으로 가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수계에서 특히 핵심이고 원로이시고 되게 쓴소리와 대한민국에서 옳은 소리 하셨던 분들을 영입을 했고 그분들한테 장관직이라던가 여전히 고문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주고 계시고 얼마 전에 또 조갑재 뭐 정규재 논설위원분들 만나서 또 이야기도 듣고 이러니까 오히려 정말 중도 보수의 스탠스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전 보수가 설 자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이 건전 보수까지 다 통합을 그러네요.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굉장히 좀 정말 이제 보수가 끝이구나. 국민의힘 자체는 지금 뭐 정강훈 영입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김문수 저러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직도 친윤 세력과 정강훈 일당과 끌어내지 못하는 괴멸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본인도 거기에 있어 침몰하는 배에 있는 거니까 본인이 살려면 어떻게 그 배에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그 배에서 뛰어내릴 사람들을 찾든지 아니면 그 배를 어떻게 다시 띄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 본인이 그 배를 어떻게든지 배는 버리고 싶지 않고 배를 띄울 사람으로서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에서 조금이라도 이 보수 스탠스를 건전 보수 스탠스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좀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참 한동훈은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검찰 시절에 잘 기자들하고 굉장히 스킨십이 좋았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좀 인정이 되는 느낌이 지금 이 첼리스트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에 네네. 대해서 김의겸 전 의원이 주장했는데 이거는 아직 재판 중입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이걸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합니까? 아니 김의겸 전 의원이 어떤 형을 받았다라든지 뭐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 그런 게 아닌데 뭘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합니까? 지금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뉴스에 나오고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거 좀 제대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김의겸 전 의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근거를 두고 증거를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제 상식적인 의심으로 제보를 받고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명예훼손의 고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보에 대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데 제보자가 제보를 할 당시와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증명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저는 이거 아직 가짜뉴스라고 판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 극우라고 하면서 본인도 이렇게 가짜뉴스라는 말 이렇게 펑펑 해도 됩니까? 네, 정식으로 신유진 변호사님이 요청을 합니다. 한동훈 네. 말 조심하세요. 네. 네, 사라강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신유진 변호사님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한다고. 네. 저희 드디어 뉴스토마토에서 영전하시는 분이 아니 근데 나오시는 건가요? 사도라면님은 전 변호사님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한다고. 아니 안녕히 가십시오. 네, 박정호님, 산수연님, 제임스님, 이 차는 치킨, 김승준님, 바람개비님, 비숑님 다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